안녕하세요. 주머니 언니예요.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이야기, 바로 101호 부동산 대책의 진짜 속뜻을 이야기해 볼게요. 언론에서는 늘 집값 안정, 투기 억제, 서민 보호 이런 말만 반복하죠. 하지만 여러분, 정책이라는 건 늘 겉으로는 하나, 속으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진짜 의도, 즉 정부가 말 안 해주는 본심을 오늘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에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우리 집은 낙찰 중에서는, 뉴스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속 이야기를 매주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1부.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 이번 101호 대책의 겉모습은 아주 단순합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주요 도시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고,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많아졌죠. 비싼 집은 대출이 거의 막혔고, 중간 가격대의 주택도 대출 한도가 확 줄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값 안정, 투기 차단, 서민 보호.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정책이라는 건 언제나 타이밍이 중요하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강도로 나온 걸까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해볼게요. 2부. 정부가 말 안 해주는 진짜 의도. 이 대책이 정말 집값 잡기만을 위한 걸까요? 겉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빚내서 집 사는 구조를 끊겠다는 것.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영끌, 빚투로 과열됐죠. 집값이 오를 거라 믿고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집을 사는 게 유행처럼 번졌어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위험한 구조예요.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빚 갚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타격이 은행과 금융 시스템 전체로 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의 진짜 핵심은 빚으로 돈 버는 구조 자체를 끊자입니다. 집은 사도 된다. 하지만 빚내서 사지는 마라. 이게 정부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정치적 안정용 카드. 정부는 단순히 경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정책의 절반은 국민의 심리를 다루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전세도, 월세도 같이 오르죠.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고 이 나라는 가진 사람만 이익 본다는 말이 커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불안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 카드예요. 집값을 냉각시켜서 국민의 체감 불안을 낮추고 물가도 안정시켜서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2026년 선거까지 시장 분위기를 조용하게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죠. 지금은 불안보다 안정이 중요하다. 이게 정부가 시장에 던지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돈의 방향을 바꾸려는 계산. 그동안 한국의 돈은 거의 다 부동산으로 몰렸어요. 대출이든 예금이든 결국 종착지는 집이었죠. 정부는 이걸 바꾸고 싶습니다. 이제 그 돈이 기업, 산업, 주식, 국채 같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거예요. 즉, 이번 대책은 단순히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재배치하는 전략이에요. 집 말고 다른 데로 돈이 흘러야 나라 경제가 산다. 이게 정부의 세 번째 숨은 의도입니다. 3부. 언론이 말하지 않는 부작용들. 하지만 여러분, 정책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 포장돼도 그 안에는 부작용이 따라오죠. 첫 번째, 실수요자 진입 장벽 상승. 집값이 내려간다 해도 대출이 막혀버리면 정작 필요한 사람은 집을 못 삽니다. 결국 현금이 있는 사람만 남게 되고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그림 속의 집만 바라보는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시장 양극화 심화. 규제가 강해지면 현금 많은 사람은 오히려 더 유리해집니다.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되고 대출이 필요한 중산층은 밀려납니다.
그들은 오피스텔, 빌라 혹은 경매 시장으로 이동하죠. 결국 현금 있는 사람 vs 없는 사람의 시장이 됩니다. 세 번째, 공급 부족 리스크. 수요를 잡으면 집값이 잡힐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규제가 강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늦어지고 새로 짓는 집이 줄어요. 결국 몇 년 뒤엔 공급이 모자라서 집값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냉각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4부 주머니 언니의 정리. 자, 정리해볼게요. 1015 대책은 겉으론 집값 안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 빚내서 집 사는 구조를 끊고, 둘째, 국민의 불안을 안정시키며, 셋째,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다른 산업으로 옮기려는 것. 즉,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브레이크가 아니라 경제의 방향을 바꾸는 기어 변속이에요. 딩동. 정부는 이렇게 말하겠죠. 집값 안정, 서민 보호, 금융 건전성 강화. 하지만 주머니 언니가 보기엔 이번 대책의 진짜 의미는 집값보다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 속도는 줄었지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방향을 읽는 눈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대책 이후 경매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주머니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